본인이 왜 그래야 하냐며 큰 소리로 반항하는 모습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길래 저는 그 자리를 서둘러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환갑을 지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하면서 심심할 때마다 듣던 라디오였는데 저도 사연을 하나 남겨볼까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아줌마가 무슨 사랑 이야기냐 싶으시겠지만 제가 사랑했던 4명의 남자는 저의 남편 그리고 저의 사랑스러운 3명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버렸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제 아들이지요. 저희 부부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경남 진해에서 2손만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은 공부는커녕 글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딱 그랬었지요. 그래도 참 서로만 바라보고 용기 내어 서울 송파의 가락시장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다가 운이 좋게 야채 가게를 인수하여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남부럽지 않게 공부를 시켰고 새 아들들도 참 열심히 공부를 해줘서 그런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까지 구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약사에, 둘째는 대기업에, 셋째는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어디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은 자식들이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부부가 50이 되었을 때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아들 셋놈들을 모두 독립시켜 장가 보내고 싶었고 2년의 노래 끝에 아들 셋을 좋은 아가씨들에게 장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신이 있었다면 우리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무심하게도 열심히 살아온 남편에게 최정한 판정을 내리더군요. 참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었고 더운 날이면 땀을 닦아주고 추운 날이면 손을 꼭 잡아주며 입김을 불어주던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간다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들들에게 선물을 남기고 가려는지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아들들에게 미리 물려주고 간다 하더군요. 어차피 아들들이 저를 잘 보살펴 줄 거라면서 아들들에게 뇌물을 남기고 가니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다 하늘로 오라고 하더군요. 아들들도 아버지 몸 보내드린다며 유명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신은 무심하신지 저의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첫째에겐 3억,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2억씩 모두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저를 모시고 살겠다 해 둘째와 셋째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저 또한 첫째와 함께 지내는 게 남편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는 거라 생각되어 그렇게 하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하늘로 떠난 지 얼마나 흘렀을까요? 남편이 없어도 아들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은 거짓말처럼 저를 외면하기 시작하더군요. 함께 살던 첫째가 말하기를 곧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방을 만들어줘야 할 테니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 하더군요. 그렇게 첫째와 며느리의 눈치를 보다가 저는 둘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있던 둘째인지라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역시나 와이프가 싫다 해서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셋째에게 가는 게 낫겠다고 제 앞에서 셋째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셋째도 막내인 본인이 왜 그래야 하냐며 큰 소리로 반항하는 모습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길래 저는 그 자리를 서둘러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이 많지 않았던 저는 결국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해서 혼자 살게 되었고 먼저 가버린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룸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제 스스로가 참으로 안쓰럽고 비참해 보이더군요. 그 힘든 시절에 토끼 같은 아들놈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참으로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장가도 보내고 재산도 물려주고 나니 제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더군요.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도 저 하나 챙길 생각이 없어 보여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나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하늘로 간 지 3개월쯤 되던 때 평소처럼 야채 가게에 앉아서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통 아래에 못 보던 편지 하나가 톡 하고 나오더군요. 이게 무슨 편지인가 꺼내보니 남편이 죽기 전 저 몰래 숨겨놓았던 편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한 채
남편의 글씨를 보니 눈앞이 흐릿해지며 또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남편이 더욱더 보고 싶어지더군요.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경숙씨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 경숙씨,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요. 나 없는 세상에 자네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구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네를 맡기고 가니 그래도 마음 한켠에 작은 걱정은 여기에 두고 편히 갑니다. 내가 명이 다하여 먼저 떠나게 되지만 항상 하늘에서 자네를 지켜보고 있겠소. 내가 없어도 더욱 행복하게 살아야 하오. 정말 힘든 삶, 모자란 사람인 나와 함께 열심히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늘에서 조금 쉬면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시간이 다 되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게. 내가 데리러 마중 나갈 테니.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글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삐뚤빼뚤한 너무나도 못생긴 글씨였지만 남편이 남긴 마음이 너무나도 예뻐 보여서 그 못생긴 글씨도 참으로 예쁘게 보이더군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 다른 이야기는 없나 뒷장을 살펴보니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혹여나 자식들이 저를 부양을 하지 않겠다 하면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니 다 저를 위해 남겨둔 거라면서 모든 내용은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편지에 적혀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 세 아들들과 법원에 함께 서게 되었고 결과는 저의 승소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그제야 아들들이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그렇게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며느리들까지 다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끝에는 소리까지 질러가며 돌려달라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아들 녀석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고 첫째는 잘못을 뉘우쳤는지 3개월 전부터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서 저의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죽기 직전까지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재산을 돌려받은 뒤 야채 가게를 정리하였고 남은 돈을 저희 여생의 행복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요즘은 친구들과 관광여행도 다녀보고 그동안 못해봤던 걸 해보고 있는데 참 재미있더군요. 여러분 혹시나 저처럼 자식들에게 무언가 남겨줄 게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모두 다 마음 편히 쓰다가 물려주기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힘들었고 그만큼 보상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만 글을 줄여봅니다.